근데 이게 정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대나무를 자른 임금님과 같은 그런 힘이 어떻게든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작용을 했다는 증거인 거지. 또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제 대나무 숲을, 거짓말을 하는 대나무 숲을 자꾸 만들어내는 느낌? 그래서 뭔가 일반 백성들이 그 옆에 다른 대나무 숲을 만든 다음에 다른 말을 거기서 계속 퍼지게 만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랬다던데? 정도만 계속 말하게 되는. 심지어 나중에 대나무 숲에서 말했어. 그러면 뭐 마치 이렇게 되는 것도 매번 이 동화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맞죠.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근데 이거 이쯤 되면 지금 박정희님이 도깨비 아닌가요 지금? 이를 통해서 이걸 계속 세상에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뭐 매번 아무 생각 없이 고른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건 거지. 이걸 고를 수밖에 없었던 건 아시는 것처럼 그게 뭐야 님이 이 말을 하시는 바람에. 아니요, 제가 그 말을 했던 거는 그 도깨비 목소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깐만. 우리 다 도깨비? 그럼 이렇게 열심히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끝에 갔더니 너? 도깨비였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깨비 찾기. 이거 약간 국정원처럼 왜? 오, 서로 모르고 있다가. 이야. 박전래 도깨비. 우리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알아차려버린 거지. 벌써. 일단. 이거 알아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위가 박탈될 수 있어. 너 들켰으니까 퇴출. 그런 게 없다. 모르는 척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또 사람이 왜 어떤 새로운 얘기를 듣게 되면 진짜 말하고 싶잖아요. 이런 경험들 있으신지. 근데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 이런 거 있는데 진짜 너 믿고 말하는 건데. 맞아. 근데 사실 다 얘기하잖아요. 알죠.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래야 너 진짜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정말 그걸 끝까지 지켰는지. 그렇게 이제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하면서 한 명한테 정도는 해야죠.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저는 근데 누가 그렇게 이거 얘기하지 마 그럼 얘기 안 하거든요. 안 하긴 안 하는데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거 비밀인데 하면 되겠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적. 그럼 그럼 이거 내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입이 가벼워가지고 새로운 거 들으면 정말 말하고 싶고 미치는 스타일이었죠.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말 안 해야 되긴 한데 저는 좀 반대로 이제 만약에 박전래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박전래님이 전혀 모르는 박내절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말을 합니다. 내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이렇게 했대. 근데 또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각자 얘기를 한 거 박전래님 얘기를 그게 뭐야 님한테 가서 하고 그게 뭐야 님 얘기를 박전래님과 한 거. 실명을 밝히진 않고. 아니 실명을 밝히죠. 그때는 그러니까 서로 몰라니까 박전래님과 그게 뭐야 님은 만날 수 있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이 같은 거죠. 근데 저도 모르게 박전래님을 그게 뭐야 님이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친구 박전래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님이 혹시 그때 뭐 했다는 가발 쓴다는 그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전래가 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고 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러고 나서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친구랑 헤어지고 오면서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날 좀 아는 것 같던데 혹시 내 얘기 다 한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혀 안 했지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도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 그렇죠. 진짜 자기도 대나무처럼 모르는 뻗어나가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입이 무거운 것 같다는 걸 지금 방금 생각이 또 났는데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무겁게 생기잖아. 이거 되게 두꺼워. 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제작한다는 얘기였던데. 실제로 무거워가지고 잘 열질 않아요. 아니, 제가 좀 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게 뭐야 님이랑 이제 공항에 오셨다고 하시길래 혹시 근데 마이크 챙겼어?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마이크 안 들고 오실까봐 그랬더니 나 마스크 잘 챙겼다고. 마스크가 없으면 너무 중요한 거지. 나한테 너무 중요한 마이크 얘기하는데 마스크 얘기하는 거야? 가수 지금 입술이 두꺼워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싱가포르에 있어서 거기 이제 구경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몇 군데가 되게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이제 그런 어트랙션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외절애님도 싱가포르를 올 예정에 있었어가지고 아 그럼 올 때까지 이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느꼈던 이 감동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아무런 스포일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뭔가 이렇게 일정 때문에 거의 한 1년 만에 오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진짜 1년 동안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정말 너무 하고 싶었는데, 1년 참았어요. 그래서. 보통 야, 이런 거 재밌는 거 있어, 이런 거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대나무 숲에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진짜 1도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떤 거라도 얘기를 하면 이게 뭔가 힌트가 되거나, 실제로 만났을 때 반감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너무 좋았어가지고 내가 하나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와서 그거를 경험을 하라고는 이걸 어떻게 참았냐고 그거를. 아니 저 같은 경우도 그 유니버스 스튜디오를 갔어요. 그래서 왜 그게 뭐야 님께서 이거 꼭 봐야 되는 것들. 근데 그 진짜 저도 말하고 싶으면 미치겠네요. 주변 사람들이 싱가포르 간다 그러면 그거 꼭 가야 돼. 그거 이러한 것들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참으셨더라고요. 아니, 그냥 좋다는 말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좀 특징적인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막 다 말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어, 저런 거 있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게 놀랍더라고요. 이거를 왜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지? 이야. 그리고 뭔가 그거 되게 재밌어 라고 해도 그 말하는 방식이나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식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온전히 받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당일에 하나 얘기했던 게 그거를 100% 즐기기 위해서는 옷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만 얘기했어요. 이거는 짧은 옷 입고 가야 된다. 이 얘기만 했었고 그리고 진짜 제가 온전히 즐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못 참고 다 얘기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떤 또 이상한 심리를 발견한 적이 있었던 게 며칠 전에 한 친구가 동료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친구가 어떤 여자애를 되게 좋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너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자기가 그 B양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게 뭐야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B양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 상황을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말하지 말라고 나 입 되게 가볍기 때문에 난 지금 듣자마자 바로 말할 거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말하지 마. 나 진짜 네가 말 안 한다고 하면 진짜 말해줄게. 막 이렇게 오히려 말하고 싶은 거지. 말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반응이 말하지 말라면서 제가 일부러 아니 안 들어. 난 진짜 듣는 순간 말하는 스타일이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난 괜찮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랬더니 아니 네가 안 한다고만 약속하면 지금 당장 말해줄게. 그 약속할 수 없는데. 아니 내가 싫다는데 계속 오히려 반대로 매달리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했더니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대나무 숲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외절애님이 대나무 숲이 돼주길 바랬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보통은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막 야 제발 말하지 마. 내가 꼭 말해줄게. 이렇게 나중에 써먹어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난 죄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야 너 진짜 이거 비밀인데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미안. 나 다 말해버릴 것 같다고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네, 그 사람은 빼 나머지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남겼죠. 절대 말하지 마. 근데 신기한 건 그 말한 사람들이 다 알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전 국민이 알 거예요. 근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비밀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침에 쿠키를 먹었어. 이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지만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수롭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건데 비밀로 하고 싶은 거는 중요도가 있거나 재밌거나 웃기거나 뭐가 어떤 감정이 섞여 있을 거잖아요. 관심이 집중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건 거죠. 결국 밝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박절래님이랑 친구인 거는 다른 사람은 별로 안 궁금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 이거는 재밌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한테. 그 비밀은 없다라는 것이 재밌거나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 숨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질문을 하셔서 혹시 비밀 하나 간직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박철님? 하나 풀어주세요. 대나무 숲이니까. 그거 밝혀지면은 이 지위를 박탈당한다고 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지위가 없으시죠? 그래서 없습니다. 또 있는 척하기는 진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진짜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고 했는데 들었는데 별로 아무도 안 궁금해. 맞아. 그것도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둘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 맞아. 뉴스가 끝나고 이렇게 막 자막이 올라가고 할 때 이렇게 앵커 둘이서 얘기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한대요. 저 무슨 얘기일까?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한 걸까? 아니면 뭐 실수가 있었나?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올라갈 때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궁금해한대. 그래? 좀 더 할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어릴 때는 정말로 누가 얘기하려다가 있잖아. 아니다 그러면 왜? 막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안 궁금해. 맞아. 진짜 별 얘기 없다는 그렇게 거 말하면 아니까. 그냥 좀 짜증나고 그래 하지 마. 그럼 나중에 얘기인가 평생 하지 마. 맞아. 저는 예전에 그 보이는 라디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DJ분과 패널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그분들 둘이서 이제 막 얘기하는 화면만 보이는 그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무슨 얘기할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하고 없을 의미 없는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거. 아니 그 송은이랑 유재석이 같이 나온 그 유튜브 방송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유재석이 하는 방송에 이제 송은이를 부르는 거였어요. 송은 씨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뭐 때문에 잠깐 끊겼다가 뭐 음식이 나왔나? 뭐 아무튼 이제 잠깐 끊겼다가 이제 다시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유재석이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송은이가 몰라 그냥 쓸데없는 맞아. 그게 정답이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매번 그 전 방송을 기억나잖아요. 바로 그 이유였군요. 너무 기억하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근데 지난번 벌거벗은 임금님과 이번에 이 귀가 자꾸 자라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에서 공통점이랄까? 지난번 임금님은 일을 거의 안 하시고 계속 옷의 치장을 중요시하는 좀 뭐랄까 직무유기 같은 걸 저질렀다면 지금 이 임금님은 일을 그래도 꽤 하신 모양인데 문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바로 삭제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을 좀 다르게 쓰는 그쵸. 부분이 공통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옷 만드는데 막 치중하고 한 사람 무언가를 이제 없애버려라 하는 없애버리는 거. 없애버리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지. 해경 해체 같은. 예전에 어떤 임금님께서는 그런 해경 해체를 하시고 옷 만드는 걸 참 좋아하는 분도 계셨죠. 둘 다 하시는 분도 한꺼번에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할 우리 임금님을 잘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한국에서 일어나는 업체 이 얘기 했나요?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방송에서 한 거에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아무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 애가 저한테 이게 혹시 너네 대통령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어. 그게 되게 근데 그게 방송 중이었는지 아니면 끄고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 외국인들한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보이는구나라는 게 되게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되게 옛날부터 물론 외국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뭐 이때부터도 우리는 되게 당파 싸움이 있었고 임금이 있었긴 했지만 사실상 민주주의 같은 그런 정치가 있었잖아요. 그런 성격이 있는 정치 상황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런데도 이게 다들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 정말 옛날에 조선시대부터도 뭔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막 국제시대에 뭐 민주화운동하고, 뭐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정말 대나무를 자르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과연 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완벽한 끝은 없겠죠. 그렇겠죠. 그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진짜 지난번에 결말 되게 힘들었었고 근데 되게 현실적인 내용인데 너무 힘들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냥 저는 방금 이 얘기를 끝에 들은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옛날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이 여성들의 어떤
위치도 조금 그렇죠. 많이 좋아졌던 것도 있고 좋아진 것도 있고 열심히 좀 해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게 끝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완벽한 그런 민주주의는 되지 그런 기대보다도 그냥 조금씩 그냥 해나가는 게 그냥 역할이지 않겠나. 물론 안 해가도 큰 우리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크게 맞아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내용으로 계기로 해서 좀 더 지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라도 뭘 해보자. 그래서 이런 책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동화에서 이게 막 권성징악으로 안 끝나고 이러면 우리 막 안 끝난 것 같고 왜 이렇게 끝이 맺어지지? 하고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래서 막 결말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임금님께서 오히려 자기 귀를 보여주면서 나 여러분들 얘기를 정말 잘 듣고 싶어서 이렇게 귀가 큰 것이 장점이다 라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상대 진영의 말도 듣는 지도자. 그래서 자기 편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좀 자기와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자기를 좀 공격하는 목소리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갈수록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갈수록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 그런 교육을 많이 못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도 여러 사람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좋고 근데 나와 조금만 다르면 불편하고 싫고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근데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 다 들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합의점을 찾고 거기서 뭔가 찾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를 봤을 때도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냥 싫어지는 것 같은 게 약간 습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것을 좀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는 좀 빨리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나.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최근에 봤던 게 경상남도에 있는 어떤 도시인데 거기서 놀이터 하나를 만들자라는 정책을 세웠는데 그러면 좋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놀이터를 만들자.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환경도 해치지 않고 어느 장소에 어떻게 만들자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채택한 방식이 그러면 전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대부분은 뭐 예산 40억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뭐 소요 기간 얼마 그럼 보통 뭐 내년에 예산 어떻게 쓰겠다 하면 대부분 뭐 그냥 그렇게 입찰을 봐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라면 이 도시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모두의 얘기를 듣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등학생도 신청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신청을 했고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놀이터 하나 만드는 것에 의견을 낸 거죠. 근데 그걸 다 들어준 거예요. 끝이 나지 않는 그 토론을 열어서 다 듣고 수렴하고 적고 반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놀이터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정도인데 아이들 말부터 시작해서 그 주민들의 말을 다 반영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계획도 정말 막 중구난방이 될 수 있을 테고 예산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 수 없을 텐데 이미 그렇게 이제 기획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놀이터 민주주의라고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놀이터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오히려 다른 도시에서 그 놀이터 때문에 가볼 만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좀 독특하고 그리고 사람들 생각이 하나하나 반영되다 보니까 매우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도시에 가면 사실 너무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복사를 해놓은 것처럼 복제 도시들 느낌이 드는데 그곳에는 이 하나의 놀이터만 하더라도 그곳의 정책을 좀 엿볼 수 있다랄까? 그래서 이게 어쩌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빨리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